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, 살빼남입니다. 자, 여러분 혹시 행복한 돼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? 자, 이렇게 뭔가 먹고는 싶은데 이걸 참다가 결국은 참지 못하고 이걸 이제 살이 찌든 말든 일단 먹고 행복하게 되어야지, 한마디로 그냥 후회하지 말고 그냥 먹은 다음에 행복한 돼지가 되어버려야지, 자 이래 버리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행복한 돼지라는 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. 그래서 오늘 행복한 돼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저는 지난 10년 동안 임상을 보면서 환자분들이 행복한 돼지라는 말을 하도 자주 쓰셔가지고 그 말에 좀 많이 익숙해요. 자,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죠, 먹으면 행복하니까 행복한 돼지가 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행복한 돼지가 과연 가능할까? 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. 자, 일단 문제가 뭐냐면 먹을 때 행복감 대신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자, 미국에서 2,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5번 정도 음식을 먹고 죄책감을 느꼈어요. 7일 중에 5일이라 치면은 거의 매일에 가까운 것 같고요. 또 72%의 사람은 뭔가 먹고 나서 10분 안에 죄책감을 느꼈고요. 또 51%의 사람은 음식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 자존감까지 좀 낮아졌습니다. 자,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살이 많이 찌고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 이 안 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. 자, 근데 그걸 먹었으니까 일단 죄책감이 좀 들 수도 있겠고요. 또 스스로 이렇게 자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자제를 못했잖아요. 내 스스로 통제를 못한 거에 대한 자존감이 좀 낮아질 가능성도 있겠죠. 자, 이런 연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도 돌아보시면 이 내가 먹고 나서 이 후회하거나 안 좋은 기분이 들었던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즉, 우리가 먹을 때 당장은 조금 좀 행복할 수 있는데 그걸 먹고 나서 거의 바로 아니면 좀 있다가 어떤 후회나 죄책감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. 자, 당장 먹을 때만 죄책감으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자,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게 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나서인데요. 자, 해당 영상에서는 원래 날씬했던 이 트레이너가 이 고도 비만인 의뢰인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일부러 갑자기 살을 찌웁니다. 자, 그렇게 본인 스스로, 트레이너 스스로도 살이 많이 찌고 나서 의뢰인과 함께 살을 빼가는 그런 컨텐츠였던 거죠. 자,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해당 트레이너 본인도 살이 찌고 나니까 우울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냥 살 빼기가 싫어지더라는 겁니다. 제 영상 정말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는 건 좀 권유드리고요. 자, 해당 영상이 사실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. 자, 하버드 의대 정신의학과의 마이클 크레이그 밀러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좀 하세요. 비만과 우울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서로 각자의 원인이 됩니다. 비만은 기분을 조절하는 뇌 부분들에 영향을 미칩니다. 우울해지면 의욕이 떨어지면서 활동도 덜하고 운동도 안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살이 찔 수 있습니다. 또 심지어 몬트리올 의과대학의 2022년도 연구를 보면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불안장애까지도 비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. 1번, 포화지방과 설탕이 살만 찌게 하는 게 아니라 대사장애 그리고 신경염증을 일으키면서 정신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요. 그리고 2번, 체지방에서 시작된 염증이 뇌 영양 균형을 깨트리면서 신경염증을 악화시킵니다. 그리고 마지막 3번, 신경염증이 생기면 뇌 감정과 의욕을 담당하는 부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. 즉, 우리가 맛있는 거를 먹고 당장 죄책감을 느끼는 건 그거는 둘째 치더라도 자꾸 먹어서 살이 찌다 보면 그 살이 찐 것 자체가 어떤 불안감이나 자꾸 우울해지는 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왜 우리는 행복한 돼지가 될 수 없는 걸까? 왜 난 행복할 수 없어? 아니, 생각해보면 먹을 거 먹고 행복한 게 무슨 잘못도 아니잖아요. 이 먹을 거 먹으면 당연히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살빼남도 평상시에 먹을 거 먹으면 행복한 게 당연한 거다, 이렇게 말했잖아요. 근데 오늘은 또 반대로 말을 하고 있네? 이건 왜 그러냐? 그냥 먹으면 행복한 거랑 아닌 경우랑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에요. 자, 첫 번째 차이점 보실게요. 통제권이 나에게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. 자, 앞서 말씀드린 그 2,0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죄책감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 4개를
1위부터 순서대로 보자면 건강에 안 좋은 음식 51%,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44%, 과식과 폭식 43%, 기름기가 많은 음식 41%였습니다. 즉 몸에 너무 안 좋은 음식만 골라서 먹고요. 거기에 더해서 절제를 못하고 과식, 폭식하니까 후회가 되는 거죠. 저렇게 기름지거나 달달하거나 매운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거는 대부분 진짜 식욕이 아니라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생기는 가짜 식욕 때문에 옵니다. 자, 그런데 이 가짜 식욕에 막 휘둘려서 먹다 보니까 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죠. 자, 이 먹고 안 먹고에 대한 통제권을 이걸 뇌가 쥐고 있어야 되는데, 자, 이거를 가짜 식욕에 뺏겨버리는 겁니다. 이 통제권, 주도권을 뺏겨서 먹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. 내가 원래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절제를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당연히 좌절감이나 자괴감, 심지어 자존감까지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자, 실제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2008년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통제권을 가지고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면 우울감이나 기타 정신적인 문제가 적었다고 합니다. 자,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합니다. 술도 내가 먹고 싶을 때나 먹어야 기분이 좋지, 옆에서만 억지로 먹이면 기분이 오히려 안 좋죠. 자, 뭐 술 먹고 나서 잠깐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반대로 좀만 지나면은 술을 나를 억지로 먹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더 기분이 안 좋아지겠죠. 자,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먹고 싶을 때 안 먹고, 자, 이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통제권을 다 잃어버리고 막 휘둘려지면은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냥 의욕이 떨어집니다. 즉 통제권을 잃어버린 느낌, 내가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무력감과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평소 몸 관리의 차이점입니다. 자, 네이처지의 2022년도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우울증과 비만이 서로 영향을 계속 끼치면서 생기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. 자, 보통 여기서 시작은 스트레스고요. 스트레스로 코티졸이 생기면 이게 우울증도 일으키고 동시에 식욕도 자극해서 비만을 또 일으킵니다. 또 다시 비만은 염증을 발생시키는데, 자, 그러면 사이토카인이 발생돼서 이게 다시 비만을 또 악화시키고요. 또 염증은 다시 기분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을 억제해요. 그러면 또 더 우울증이 도지게 되죠. 즉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바로 코티졸이에요. 이 악순환에서 일종의 시발점, 즉 중요한 시작 원인 중에 하나로 보는 게 바로 이 코티졸인데요. 코티졸은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. 여러분이 뭐 상사한테 닥달을 당하거나 뭔가 일이 맘대로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게 바로 이 코티졸이에요. 자, 그래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평상시에 잘 조절해 놨다면 저런 악순환이 좀 덜 일어나겠죠. 자, 그러면 이 코티졸을 어떻게 조절하면 될까? 자, 이건 대부분 생활 습관입니다.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수면과 운동이에요. 자, 상파울로 대학의 2015년도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은 코티졸 레벨이 높게 나왔고요. 반대로 잠을 잘 잔 사람은 코티졸이 낮았습니다. 즉 일단 잠을 잘 자야 코티졸이 낮아지겠죠. 또 홋카이도 의대의 2017년도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코티졸에 대한 인체 대항 능력이 강해집니다. 자, 그런데 사실은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코티졸이 올라가는데요. 자, 이게 몇 시간 뒤면 다시 또 내려옵니다. 자, 이렇게 운동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올라갔던 코티졸은 자, 반대로 우리 몸이 이 코티졸을 오히려 대항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운동이라는 게 이 코티졸에 대한 일종의 백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즉 평소 몸 관리를 잘 못한 사람은 똑같이 먹더라도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더 크고요. 평소에 몸 관리를 좀 더 잘 해놓은 사람은 똑같이 먹더라도 기분이 오히려 점점 더 좋아질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. 살 빼는 멤버십 가입을 하면 입이 안 터질지도?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행복한 돼지가 과연 가능할지, 그리고 행복한 돼지와 이 불행한 돼지가 있다면 이 차이점은 뭘지,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. 살 빼남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먹을 것을 먹으면 행복한 게 당연하고요. 또 사실은 그래야만 돼요.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우리는 뭔가 먹다 보면은 오히려 불행해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죠. 자, 그래서 행복한 돼지는커녕 오히려 불행한 돼지나 아니면 잘 봐줘도 무덤덤한 돼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이 행복을 잃지 않는 길도 있긴 있습니다. 자, 그게 뭐냐면 1번,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어디까지나 절제를 하면서 맛있는 것을 적절히만 먹으면
되는 것이고요. 자, 그리고 2번, 평소 수면이나 운동 등 생활 습관을 잘 챙겨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코티졸 레벨을 낮춰놓는 거죠. 자, 그리고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이제 어떤 행복한 돼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자, 먹을 건 그래도 행복하게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긴 했어요. 자,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와장창 막 절제하지 말고 막 엄청 많이 드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. 자, 여기 짤방도 있지만 운동 같은 걸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식단을 아예 안 하고 무절제하게 왕창 먹다 보면 여기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건강한 돼지가 될 수도 있어요. 자, 오늘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지만 자, 그래도 아유 다 필요 없고 난 그냥 다 먹고 행복한 돼지가 돼야지, 자, 이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. 자, 하지만 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복한 돼지라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어떤 노력을 좀 해줘야지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행복한 돼지를 그냥 무절제하게 막 먹기 위한 핑계로 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,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.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